일단 교재를 한번 봅시다. 14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47쪽을 봅시다. 147쪽에 보면 작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세요. 작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산거족이라고 돼 있죠. 그죠? 봐봐. 거기 김정환이라는 사람한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작가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올해 현대소설 출제 가능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정환이. 김정환의 소설이 여러분 그 수능 특강에는 수특에는 이게 실려 있어요. 이게 사촌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공부한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농촌이 가뭄이 심해서 결국 저수지에 물을 터놨는데 그 물이 양이 적으니까 물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싸우죠, 그죠? 근데 결국 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건 지주 집단이 결국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촌을 선생님이 원래 선생님 블로그에다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전에 수업하면서 이 사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단 간의 갈등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민 집단과, 알았죠? 지주 집단 간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촌은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알았죠? 농민 집단 전체가 주인공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산거족하고 상당히 유사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 산거족하고 유사한 작품이 모래톱 이야기입니다. 모래톱 이야기. 이게 이제 모래톱 이야기가 이게 그 갈바세 영감이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알았죠? 이게 낙동강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김정환의 소설을 보면 대체로 배경이 낙동강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작품에 사투리를 쓰는 게 특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그래서 이 모래톱 이야기도 보면 모래톱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강이 흐를 때 이렇게 꺾이면, 알았죠? 꺾이면 바깥쪽에 물이 빨리 흐르죠. 맞죠? 안쪽에 물은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섬을 만들어요, 이게. 이게 모래톱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옛날에 갈바세 영감뿐만 아니라 모래톱에서 조마이섬이라고 하거든, 조마이섬. 이 조마이섬 사람들은 이 모래톱이 예전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에요, 이 땅이. 근데 이제 동양 일제시대 때 동양척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동척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우리 현진건의 고향에 보면 동양척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알았죠? 이 동양척식회사가 일제시대 때 들어와서 결국 이 땅을 일본 놈들한테 뺏겨요, 사실 마을 사람들이. 그럼 광복이 되면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알았죠? 근데 국가에서 이 땅을 다시 회수한 다음에 돈 있고 권력 있는 놈들한테 다시 불화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잖아. 알았죠? 근데 일제시대 때 동척에 뺏기고 결국 광복되고 나서도 유력자한테 뺏겨요. 권력 있는 놈한테 뺏겨요. 알았죠? 그럼 결국 이 갈바세 영감이라는 그 영감이 있는데, 갈바세 영감. 이 갈바세 영감이 결국 이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정환의 모래톱 이야기하고 산거족이 상당히 유사한 작품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산거족도 보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선생님 요약을 정확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소설을 읽을 때 봐봐. 소설은 선생님 무슨 문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갈등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은 이 갈등의 원인을 찾으면 뭘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원인을 찾으면, 오셨어요? 원인을 찾으면 뭘 알 수 있다? 주제를 알 수 있다 그래, 주제를. 그리고 소설이라는 게 진술될 때 보면 하나의 지문이 있는데, 지문이 소설은 대부분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면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길잖아요, 그죠? 지문이 길단 말이야. 근데 긴 지문도 대체로 보면 세 덩어리 정도의 세 덩어리. 크게 덩어리를 보면 세 개. 알았죠? 이게 대체로 보면 앞에서 갈등이 나오면 뒤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알았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고, 알았죠? 또는 인물과 배경을 제시하고 갈등의 계기를 제시한 다음에 뒤에 갈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설은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알았죠?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두 덩어리 아니면 세 덩어리 정도 된다는 거야. 그걸 요약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요약을 하면서 동시에 뭘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서술상의 특징을 볼 줄 알아야 돼. 알았죠? 소설은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요약하고, 대화를 하다가 요약하고, 대화를 하다가 요약하고, 이런 형태야.
이 형태가 반복되는 거야. 근데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쭉 못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서술로만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알았죠? 이러면 이제 지문 읽을 때 약간 지루하지 않겠어요? 어? 지각생.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문 읽을 때 너희들이 항상 머릿속에 소설은 갈등 문학이라는 건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돼. 소설은 무슨 문학? 갈등 문학. 알았죠? 그걸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돼. 첫 번째 지문을 보겠습니다. 거기 147페이지입니다. 지각생 147페이지. 과제물을 해오셨어요? 다 했어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래, 내 용서해 줄게. 밑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마사등의 판자촌에 살고 있는 황거칠 씨가 있어요. 마사등 동그라미 쳐놓고 마사등의 판자촌이라고 돼 있고 황거칠 씨는 네모 쳐놓으세요. 황거칠 씨는 마을 수도가 들어오지 않자 직접 산에 물을 끌어다가 마을의 물 걱정을 해결합니다. 됐죠? 근데 밑에 그러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알았죠?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해가 바뀐 지 몇 달 안 돼서 우리 황거칠 씨에게는 우리 황거칠 씨 밑줄거나 우리 황거칠 씨 밑줄, 내가 좀 이따 서술상의 특징을 얘기해 줄게. 알았죠? 물론 마사등 사람들에게도 뜻하지 않는 불행이 들이닥쳤다. 불행에다 네모쳐놔.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의 핵심은 뭐죠? 마을 사람들한테 뭐가 닥쳤다? 요게 닥쳤다. 불행이 닥쳤다. 알았죠? 이 불행의 내용이 뭐냐? 그때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벼랑간 산수도를 철거해달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이게 불행이야. 벼랑간 산수도를 철거해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그것도 마사등의 물사정을 잘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황거칠 씨와도 안면이 있는 바로 건너편에 사브랑골에 사는 호동팔이라는 목수였습니다. 호동팔은 세모 쳐놓으세요. 호동팔 세모. 이거 뭐가 터진 거니 그럼? 그죠? 갈등과 사건이 터진 거야. 알았죠? 그럼 이 불행의 내용은 지금 분명히 수도를 뭐 해달라는 게 불행의 내용이에요? 철거해달라는 거야. 이게 중심 사건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게 밑에는 당연히 이렇게 사건이 나오면 이 사건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원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인이. 이해됐죠? 계속 읽어보면 밑에 어째서 호 선생께서 오셨소? 황거칠 씨는 식전부터 찾아와서 그런 뚱딴지 같은 철거해달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꺼내는 상고머리에 호동팔이 목수를 수상쩍게 건너보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관리를 하게 됐거든요. 형의 땅이 됐습니다. 형님의 땅이라니? 아니 그 자리는 적산인데 그래요. 적산이란 단어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뒤에 뜻이 있어요. 적산은 원래 일본 사람 땅을 적산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땅이었다가 알았죠?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광복되고 갔을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럼 이건 개인 소유가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적산인데 왜 그래? 그랬더니 형이 불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개인 땅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해된 거지? 이해되지? 됐어요. 그래서 밑에 호동팔은 능글능글 웃는다기보다는 숫제 의기양양한 티까지 보이려는 것입니다. 옳거니 이놈들이 필요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한 짓이겠군. 이곳 물사정을 잘 아는 놈들이렸다. 황거칠 씨는 대뜸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 불화를 받았다고 해서 남의 식수를 함부로 끊을 수가 있겠어. 수도만은 절대로 못 끊어요. 거칠 씨의 언성은 거칠어졌습니다. 불이라면 비록 권력 앞에서도 잘 굴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요. 호목수는 내쳐 음축맞게 능글거렸습니다. 가시오! 황거칠 씨는 버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끊어버리세요. 여기까지가 뭐 제시한 거니? 그죠? 사건 제시한 거야. 여기까지가. 알았죠? 그럼 이제 그 밑에 부분에 뭘 쓰겠어요 이제? 원인을 제시해줘야 돼. 소설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너희들이.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 뭐에 대해서 소개합니까? 이로부터 일어난 회개망측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이 호동팔 형제 위인들부터 알아야만 했다. 밑줄. 이거 무슨 자 개입이니? 서술자 개입입니다. 이거 서술자 개입.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알아야 돼.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서술자는 분명히 작가예요. 알았죠? 이 소설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작가가 누구한테 긍정적이고 황거칠 씨한테는 긍정적이고 호동팔이 형제한테는 이미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요. 인물에 대해서. 됐죠? 계속 읽으면 호동팔이란 이 50이 넘은 상고머리 사나이는 자기들 목수 사이에서도 종종 호로새끼, 버릇없는 새끼라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게다가 과거 외정 때부터 그러했거니와 그의 친형인 동수도 세모쳐나
동수를 영판 닮았습니다. 자기보다 직거리만큼이나 권력을 가진 자라든지 또는 무슨 이속이 있을 만한 일이면 다랍게는 밑줄 거는 거. 지저분하게 이런 뜻이야. 지저분하게 달라붙어서 알랑거리는 성격을 가진 게 호동팔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소개한 거니? 인물 소개한 거지. 호동팔이 소개한 거야. 알았죠? 이해됐지? 호동팔이 누구 닮았다? 호동수 닮았다. 알았죠?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놈이다.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리고 이런 졸대기 주제에다가 당치도 않은 만용을 낸다든가 거드름을 피우게 되는 것도 오로지 외정 때 재판소 집달리를 지낸 그 형 때문이었다. 알았죠? 집달리 세모천하.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집달리는 착취계급이었어. 착취계급. 이 집달리가 누구냐면 법원에서 압류딱지 붙이는 놈들이야. 옛날에 이 법원에서 압류딱지 붙이는 놈들은 선생님 어렸을 때도 이 사람들이 압류딱지 붙이면서 뒷돈 받아가지고 재산 불린 놈들이 많았었어. 사실 옛날에. 옛날에 우리나라는 공무원들 비리가 진짜 심했었어. 그죠? 교통경찰관들 있죠? 경찰 같은 여러분 신호 위반하면 여러분 신호 위반한 차 잡고 나서 뭐 받아? 돈 받으면 그냥 보내줬었어. 옛날에. 옛날에 경찰들 중에서 교통경찰관은 아주 좋은 직책이었어. 뭐를 불릴 수 있는. 그렇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직책이었어. 요즘은 여러분 못하죠. 요즘 하다가 걸리면 여러분 큰일 나죠.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신호 위반 걸렸잖아. 그럼 이제 차 문 열잖아. 그럼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하니? 운전면허증 달라 그래. 알았죠? 그럼 이제 대부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 이렇게 뒤에다가 10,000원짜리 있지? 10,000원짜리 이렇게 접어서, 알았죠? 경찰관한테 줘. 그럼 경찰관이 운전면허증하고 돈을 동시에 받아. 알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돈을 이렇게 딱 만져보면 대충 이렇게 알잖아. 그죠? 양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운전 조심하세요 하고 돈은 빼고 뭐만 주는 거야? 그지? 운전면허증만 주는 거야. 이게 주변에서 또 다른 데서 사진 찍을까봐 아주 그냥 철저하게 연습을 한 거지. 그래서 옛날에 그거 가지고 돈 불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마 지금도 그것 때문에 찝찝한 놈들이 좀 있을 거야. 적폐 청산시켜버려야 돼. 선생님 보기에 예전에는 집달리는 착취계급이었어. 사실은. 너희 생각해봐. 사람들이 법을 아니 모르니? 잘 모르잖아. 예전에 잘 모르잖아. 알았죠? 그러니까 집달리는 법을 아는 사람 아니야. 이걸 잘 이용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호동수가 바로 집달리입니다. 악질 집달리로 이름난 호동수는 그때 야바이를 쳐서 야바이 쳐 밑줄 거나 야바이 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인다는 소리입니다. 속인다. 알았죠? 속여서 걷어들인 재산으로 지금은 모기간에 기부금 내서 고문도 되고 시정자문위원인가 뭔가까지 맡아서 만만치 않은 사회적 지위를 지낸 위에 빌딩도 몇 채 가지고 있는 알부자입니다. 한편 그의 직급이만한 법률 지식은 언제나 동생 동파리의 거드름을 뒷받침했습니다. 네가 뭔데 그 큰소리 탕탕 치노?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동파리를 말하면 와! 우리 할아버지는 천국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일본 사람이다! 와! 하고 엇나가는 것도 그의 형 동수의 말버릇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한때 친일파로 몰렸던 호동수는 한국 사람 치고 친중, 친일, 친미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늘 이렇게 구두덜거렸던 말을 호동파리가 따라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호동파리란 인물이 이런 인물이에요. 호동파리란 인물이. 됐죠? 그리고 밑에 동파리가 형 동수의 어투를 배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친일파에 관한 이야기, 정치 이야기 같은 게 나오면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사람을 쓸 때 꼭 그 가문이 어떤지 양반인가 아닌가 미리 알아보고 썼단 말이지. 무식한 쌍놈들 썼겠나. 그저 노름이나 헤쳐먹다가 징역 살고 나오면 무슨 애국잔치 하는 꼴 참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호동파리는. 오케이? 이해됐죠? 호동파리가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꼭 그의 형 말을 그대로 들이대곤 했습니다. 여기까지 끊어. 여기까지가 다 누구 소개한 거다? 이제 호동파리 소개한 거. 호동파리 소개. 호동파리가 어떤 놈인지 알아야 돼. 알았죠? 일단 첫 번째, 권력에 붙어서 사는 놈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놈이고 그 다음에 처세적인 놈이고 기회주의적인 놈입니다. 이해됐죠? 우리 여러분 소설 중에서 껍빗단 니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껍빗단 니에 보면 이인국 박사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 치료해주고 광복되고 소련, 북쪽에 가서 소련군 치료해주고 됐죠? 나중에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와서 병원 차리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이인국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아주 잘 사는 인물이야. 알았죠?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인물들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접근성을 가진 인물? 소시민적 근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알았죠? 이 호동파리 같은 인물이. 이해됐지? 그럼 니들 봐봐. 이런 갈등이 생긴 원인은 이 인물의 뭐 때문이니? 개인적인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이죠. 알았죠? 오케이? 근데 이걸 이렇게만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죠? 물질에 대한 욕망도 문제지만 국가의 무능력함도 문제라는 거야. 이해됐지? 친일파한테 여러분들 땅을 불화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런 갈등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밑줄 친 리을 밑에 그러한 동파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마사 등의 저출이라고 할 수 있는 황거철지의 산수도를 뜯어내려는 데는 반드시 그럴 만한 꼬투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짐작에 입속이 빠른 똥파리란 호동파리란 자가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독점할 생각으로 됐죠? 그의 형과 짜고서 그러한 깜찍스러운 일을 꾸민 것이 아닐까 싶었다. 황거칠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황거칠 씨는 그 길로 일제 때부터 그 산을 봐왔던 박노인 연고자를 찾아가죠. 근데 연고자가 그래요. 박이란 순적 백성은 밑줄 그어놓고 착한 백성 이런 뜻이야. 알았죠? 착한 백성은 황거칠 씨의 말을 듣더니 비로소 미안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호동파리가 자꾸 찾아와서 돈을 얼마 주면서 졸라 쌌길래 도장을 안 찍어줬는기요. 뭐 연고건이 서류라든가 내가 뭐 그거 불화받을 생각도 없고 해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야. 봐봐야. 야, 이 산이 하나 있어.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에는 양병철이가 살고 있어. 오케이? 근데 이게 일본 사람 땅이야. 알았죠? 근데 일본 놈들이 놔두고 갔어. 오케이? 그럼 국가에서 다시 이제 이 땅은 국가로 들어갈 거 아니니? 이 땅은? 그럼 국가에서 이 땅을 불화할 때 우선순위가 누구냐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야. 그럼 이제 호동수라는 놈이 여기 찾아와서 호동파리가 찾아와서 계속 이 사람한테 이제 뇌물 주고 돈 주고 알았죠? 이 도장만 찍어주면 내가 나중에 보답해줄게 지랄했겠지. 이 사람은 아무 법도 모르니까 결국 도장을 찍어준 거야. 그럼 결국 이 도장을 찍어준 건 호동파리나 호동수가 여기에 연고자였다는 걸 알려주는 뭐 서류 아니겠어? 그럼 결국 그 서류 가지고 가서 호동수가 결국 국가로부터 이 땅을 뭐 받은 거야? 불화받은 거야 결국. 오케이. 황거칠 씨는 앞불사 싶었습니다. 손이 늦었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안 늦었더라도 그에게는 그런 걸 불화받을 만한 돈은 없었습니다.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죽일 놈들! 해보았댔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황거칠 씨는 대범한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산에서 솟는다고 산 임자의 물은 아닐 테지.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만은 뺏기지 않으리라고 속으로 다짐했던 것이다. 끊어! 여기까지가 이제 원인 제시한 거야. 결국 이제 호동파리가 찾아와서 마을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게 된 원인은 결국 호동파리나 호동수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뒤에서 뭐가 나타난 거냐면 강제 철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그날 밤 실근이란 통장 알아보고 온 얘기로는 S산의 일부인 마사등 뒤에 적산 임야 일대가 얼마 전에 동파리 형 호동수의 명의로 완전히 불화 등기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못 되어서 법원으로부터 출두 통지서가 나왔고요. 호동수가 수도시설을 철거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황거칠 씨는 이 일을 내걸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결국 힘이 부족하고 세가 부족해 재판은 지고 집달리가 현장에 나타났고 네모 쳐놓으세요. 강제 철거 네모. 중심 내용은 이거란 말이야. 여기서 또. 요게 다야 요게. 호동파리가 와서 수도 철거를 요구해. 알았죠? 호동파리는 이런 인물이야. 됐죠? 그리고 뭐가 강제 철거가 이루어진 거야.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진행되면서 갈등은 점점 고조될까 고조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소설 지문을. 이해됐죠? 올해는 선생님이 김정한 작가는 꼭 나올 수 있는 작가라고 얘기했어요.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원래 수특에 있는 사하촌하고 여기 있는 상고족하고 같이 알아두세요. 예전에도 많이 EBS 교재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밑에 있는 거
미리 시끄러울 것 짐작했던지 경찰관까지 현장에 동원됐습니다. 마사등에서도 그날은 일을 나가지 않은 산의 꼭지들은 거의 다 현장인 샘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낙네들도 덜어 나와 있었어요. 군중심리 탓일까요?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는데 꿈쩍하지 않아요. 도리어 일촉즉발의 험악한 공기가 되어갔습니다. 황거철 씨는 내쳐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정상 장량도 법을 진 사람의 자유입니다. 게다가 집단이란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눈물 인정도 없습니다. 마사등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5개의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 데리고 온 인부들의 괭이에 무참히 헐리고 대나무로 된 파이프들이 물을 문 채 그들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내던져 줬다는 게 강제 철거가 중심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해됐죠 이제? 이렇게 딱 3덩어리야. 3덩어리 나봐. 이렇게 3덩어리. 수도 철거 요구 됐죠? 호동팔이라는 인물 소개 됐지? 그 다음에 뒤에는 무슨 철거? 강제 철거. 그리고 3덩어리로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 정도는 읽고 알아야 되는 거야 사실 소설 읽을 때. 됐죠? 그럼 밑에 3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장면마다 서술자가 교체된다. 말 안 되죠 그죠? 1번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장면마다 서술자가 교체된다면 나봐. 우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그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시점인데 서술자가 바뀌어요. 영희가 서술자였다가 또는 형이 서술자였다가 또는 동생이 서술자였다가 이때가 이제 서술자의 교체가 있는 겁니다. 됐죠? 밑에 액자 구조는 아닙니다. 사건 내부의 서술자면 1인칭인데 이건 1인칭이 아니고 3인칭이죠.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죠. 5번밖에 없었다. 그래서 밑줄, 특정 인물 밑줄, 시각이 반영된 서술을 통해서 독자가 그의 심정에 공감하도록 유도한 특정 인물이 누구겠어요? 특정 인물이 누구겠어요? 황거칠 씨지 누구야. 알았죠? 그 다음에 32번 문제. 샘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아라. 산수도를 빼앗으려는 인물의 태도 변화 X. 샘터에서 태도가 변하는 거 아니죠. 산수도를 지키기 위한 중심인물의 노력이 결실 X. 됐죠? 3번에 산수도를 둘러싼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3번이 답이죠. 그죠?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산수도와 관련하여 열세에 있던 인물들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역전도 X. 산수도와 관련하여 빚어진 집단 내부의 갈등이 아니죠. 내부 갈등에다 X 쳐놓으세요. 이 소설의 갈등은 개인과 모의 갈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회 갈등 또는 집단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봐도 돼요. 이해됐죠? 그 갈등의 원인은 결국 사회 때문입니다. 이해됐지? 이 소설 전체의 줄거리는 나봐. 이 소설 이 뒷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철거당해요. 철거당해. 그리고 황거칠 씨는 결국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나요.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오케이? 그리고 다른 산에 물을 끌어와서 수도를 만들어요. 알았죠? 근데 그 산도 이미 개인의 소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황거칠 씨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끝나 이게. 이해되죠? 그러면 황거칠 씨는 일단 무슨적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저항적 인물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황거칠 씨는 무슨적 인물? 저항적 인물이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모래톱 이야기의 갈바세 영감하고 유사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33번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호동파리가 갑자기 자신이 찾아온 속셈을 의심쩍어 하는 황거칠 씨의 마음이다. 니에는 부당한 요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황거칠 씨의 태도다. 디귿의 호동파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부정적이다. 리을의 호동파리는 그의 형인 호동수를 의지해서 행동하고 있다.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미음은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황거칠 씨는 대범한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돌아올 때 표정,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그 밑에 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뭘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을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지. 알았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밑줄과 계약을 되돌리겠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황거칠 씨는 계약을 돌릴 만한 힘은 없어요. 단지 물은 안 뺏기겠다. 물은 뺏기지 않겠다의 의미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됐죠? 됐죠 이제? 답은 5번이 답이었습니다. 34번의 보기를 보면 근대화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과 관련된 법적 권리의 자각은 사람들에게 점차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정과 양심보다 법세모처 우선시되는 풍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실 뭐 없어도 살았니? 그치, 법 없어도 살았어. 근데 근대화 과정이 되면서 법이 더 중요해진 거야 이제.
근데 이 법이 수탈의 근거로 작용하여 법적 권리를 미처 장악하지 못한 힘없는 사람들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럼 나봐. 이 호동수 형제는 뭘 아는 놈들이야? 법을 아는 놈들이죠. 근데 결국 이놈들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수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로 인해서 법적인 힘과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소외는 근대화 가정에서 심화됩니다. 산고족은 근대화 가정의 이러한 시대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끝. 밑에 있는 1번. 호동팔이 박노인을 찾아가서 영고권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조른 것은 적산 임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마사 등의 물 사정을 잘 알만한 호동팔이가 벼랑간 산수도의 철거를 요청한 것은 법적인 힘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거다. 집달리란 사람들이 눈물도 인정도 없이 산수도를 헐어버리는 것은 인정과 양심보다 법을 집행하는 일이 우선시 됐던 상황이다. 4번에 호동수가 수도시설을 철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마사 등 사람들이 진 것은 법이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구가 돼버렸다. 이해되지? 근데 5번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강제 철거 현장에서 마사 등 사람들의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것은 법에서 소외되었던 마사 등 사람들이 밑줄 그어 근대화된 세계를 비로소 인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 법을 알아 몰라? 모르죠. 이제 법에 의해서 자기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생존권 위협에 저항하는 거지. 이게 그래. 법이 중요해졌구나. 이걸 인식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야. 됐지? 답은 5번이 답이었어요. 됐습니다.